구독하면 로또 당첨돼요. 34년 만에 우리 정부가 대륙붕 제7광구 석유자원을 개발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인들을 산유국의 꿈에 부풀게 우리 해양 영토 7광구는 그동안 일본과의 공동개발조약에 발이 묶여 방치돼 있었는데요. 드디어 정부가 개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산업자원부는 해저 대륙붕 7광구 개발을 재추진하기로 하고 올해 1월 2일 한국석유공사를 개발사업자로 지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석유공사 관계자는 충분히 가망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조관권을 취득했다는데요. 7광구는 1968년 국제자원탐사기구에서 조사한 결과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석유자원이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과 공동개발 조약이 체결된 뒤 일본이 개발을 거부하는 바람에 지난 34년간 일체의 탐사와 개발이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일본이 그러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경제성과는 관계없이 대륙붕을 그냥 자기들이 가지겠다는 의도입니다. 특히 이 지역은 2028년 한일 공동개발 조약이 종료되면 7광구의 90% 이상 거의 전 지역이 일본 소유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1982년 UN 국제해양법이 채택되면서 대륙붕 영유권이 일본에 유리하게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법적인 논리에서 자기들이 이제는 유리하다고 판단의 시간을 끌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한국 정부의 재개발 추진 결정을 지난달 일본 외무성에 통보한 상태입니다. 공동개발 조약상 일본의 동의가 있어야만 한국도 개발에 착수할 수 있는데 일본의 답은 아직 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한일 공동개발 조약 종료를 8년 남겨둔 상태에서 사실상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광구의 운명에 있어 더욱 중요한 시점이라는 평가입니다. 그렇다면 일본이 반대할 경우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 7광구 근처엔 4개의 중국 해상 유전이 가동 중입니다. 일본은 7광구, 즉 JDG의 석유가 중국 유전으로 빨려 들어간다며 2008년 중국과 공동개발구역을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가 7광구에서 겨우 860m 떨어진 곳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번 한국 정부의 개발 통보에도 일본은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한국이 단독 개발을 강행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한국이 먼저 조약을 깼다는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한일 간 조약이 사라지면 중국이 7광구로 진출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일본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만약에 한일 협정이 파기된다면 중국이 그쪽 해역으로 들어오도록 승인한다라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한일 간의 협정을 파기하는 것이 여러모로 일본한테 유익한 요소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부는 그러나 일본이 계속 개발을 거부할 경우 국제재판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요한 건 2028년 한일 간 조약이 종료된 이후엔 매우 불리해지기 때문에 계약이 끝나기 전에 국제기구에 중재를 요청해야 합니다. 국제해양재판소 관계자는 공동개발을 거부한다면 사실상 협정의 목적과 취지를 이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재판을 해도 꼭 불리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1968년 UN 아시아개발위원회라는 기구에서 동중국해 대륙붕 자원 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보고서에서 타이완에서 일본 오키나와에 이르는 동중국해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내장량의 석유자원이 묻혀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1970년 박정희 정권은 제주도 남쪽에서 일본 오키나와 앞에 이르는 7광구를 우리 땅이라고 선포해버립니다. 당시 국제해양법은 대륙붕이 어느 나라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누구 땅인지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제주도로부터 7광구까지 한 덩어리로 쭉 이어져 있으니 7광구는 우리 땅이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반면 일본은 거리상으론 훨씬 더 가깝지만 7광구와 오키나와 사이에 600m 깊이의 거대한 바다 골짜기 해구가 끊어놓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본이 우리나라의 개발을 함께하자고 제안해와서 1978년 한일 양국은 7광구 를 공동 개발한다는 조약을 맺었습니다. 석유가 나오면 반씩 나누자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우리는 국제법적인 근거만 있었지 막상 석유를 탐사할 기술도 돈도 없었으니 일본의 조약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이때부터 7광구의 이름도 JDG 한일 공동개발구역으로 바뀝니다. 1980년부터는 한일 양국이 탐사하고 시추를 시작합니다. 시험적으로 7개 시추공을 뚫었고 3개
세계 시추공에서 적은 양이긴 하지만 석유와 가스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1978년 맺은 조약 때문에 한국이 단독으로는 개발이 불가능했습니다. 탐사와 시추는 반드시 양국이 공동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단독으로라도 계속 개발하고 싶어도 일본이 안 한다고 하면 할 수 없도록 조약을 맺은 겁니다. 이후 지금까지 34년간 칠광구는 시추는커녕 탐사 한번 해보지 못한 채 허송 세월 흘려보냈습니다. 그러나 진짜 속셈은 따로 있었습니다. 1982년 유엔 국제해양법이 새로 채택됐기 때문입니다. 200캐리 배타적 경제 수역이란 개념이 이때부터 도입됐는데 새로운 해양법에 따라 한국과 일본의 중간선을 그어보면 90% 이상이 일본 영토로 귀속됩니다. 게다가 1978년 맺은 한일 조약은 영구 조약이 아니라 50년 동안만 유효한 조약입니다. 2028년, 즉 앞으로 8년 뒤 종료됩니다. 2028년 조약이 종료될 때까지만 기다려서 일본이 모두 차지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이후 일본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칠광구 JDG 개발을 원천적으로 봉쇄시킵니다. 우리 정부가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 승부수를 띄운 겁니다. 석유자원 개발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남은 8년도 빠듯하기 때문에 우리 외교부가 지난달 일본 외무성에 한국이 개발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전했고 현재 일본의 응답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JDG 서쪽 중국 해역에는 이미 중국의 해상 유전들이 4개 가동되고 있습니다. 매장량이 어느 정도인지는 중국이 발표하지 않고 있지만 여기서 뽑아올린 석유와 천연가스를 상하이까지 해저 파이프로 연결해 중국 대륙 전역에 공급하는 걸로 보면 매장량이 상당할 것이란 추정입니다. 2005년에 JDG에서 약 10km 떨어진 지점에 롱징이란 또 다른 해상 유전을 개발하겠다고 시추에 나선 겁니다. 이때 일본 정부가 칠광구와 너무 가깝다는 이유로 강력하게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땅속의 석유는 서로 연결돼 있어서 롱징에서 뽑아 올리면 JDG 내에 있을지 모를 석유 자원들도 같이 뽑혀 올라간다는 거였습니다. 일본의 항의가 워낙 거센데다 롱징 유전의 개발을 잠정 보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다시 제안을 합니다. 롱징 유전에서 석유와 천연가스가 나왔으니 이 부근에 중국과 일본의 공동개발 구역을 설정해 같이 해보자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2008년 중1 정상 간의 합의로 중1 대륙붕 공동개발구역이 설정됩니다. 사실상 롱징은 중국과 일본의 칠광구였는데요. 그런데 이 중1 공동개발구역의 위치가 문제였습니다. 칠광구의 바로 옆 직선거리로 860m 떨어진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860km도 아니고 860m 떨어졌으니 그야말로 엎어지면 코 닿을 만한 곳입니다. 한국과는 JDG가 경제성이 없어서 개발하지 않는다 해놓고 JDG에서 엎어지면 코 닿는 곳에서 중국과 공동 개발하겠다는 건 무슨 논리냐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중1 공동개발 구역에 대해선 중국보다 일본이 더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중1 간 공동개발 합의는 했지만 그 뒤 중국이 별로 성의를 보이지 않는 바람에 답보 상태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2016년부터는 매년 중1 정상회담이 있을 때마다 일본은 공동개발 이행을 촉구하는 의제를 상정했습니다. 이것만 봐도 일본이 JDG가 경제성이 없다는 건 핑계고 시간을 끌고 있다는 사실은 명백해 보입니다. 1978년 한일 간 JDG 조약이 체결될 당시에도 중국은 거기 우리도 지분이 있다. 한국과 일본이 일방적으로 공동개발 조약 맺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엔 중국의 국력이 지금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였으니 한일 조약이 맺어지는데도 바라보기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중국도 2028년 종료
종료될 한일 조약이 어찌 될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년 뒤 조약이 종료되면 JBG는 중국 땅 하면서 들어올 가능성이 100%라는 게 대부분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그것도 아주 공격적으로 들어올 것이란 예상입니다. 그러니 일본 입장에서 보면 혼자 다 먹기는 중국이 있어 버겁고, 그럼 한국은 배제하고 중국을 파트너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 한국 입장에서는 정말 최악입니다. 시간은 점점 흐르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옵션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번에 7광구 개발에 들어가겠다고 일본에 통보한 사실상 마지막 승부수를 던진 건 정말 잘한 일입니다. 이상으로 로또TV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